우리 세션 세 번째 자율주행차 세션에 첫 번째를 열어주실 분이 중앙대학교 문규인 연구교수님인데요. 현재 이제 문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철학박사를 전공하셨고요. 고려대학교 교양교육원 초빙교수를 임하셨고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인문학연구소 연구교수, 그리고 현재는 중앙대학교 인문콘텐츠연구소 연구교수로 재임하고 계십니다. 방금 소개받은 중앙대학교 인문콘텐츠연구소 연구교수로 일하고 있는 문규민이라고 합니다. 제가 발표하기 전에 이미 토마스 기버트 박사께서 아주 유익한 발표를 해주셨는데, 제가 지금 발표할 내용은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율주행차를 책임지게 만들기라는 주제로 발표를 할 건데요. 실제로 자율주행차를 어떻게 책임지게 만들까를 제가 발표를 하는 건 아니고요. 오히려 반대로 자율주행차가 이제 상용화가 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책임의 문제들을 좀 다루고자 합니다. 그 책임의 문제들을 다루고 말하자면은 완전한 사유 실험은 아니지만은 개연성이 있는 사례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봄으로써 자율주행차가 어떤 윤리적인 문제를 야기하는가, 또 그 문제가 상상하는 것만큼, 지금 얼핏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쉽게 풀릴 것 같지 않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주제는 지금 소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율성과 감수성입니다. 예, 그러면은 이런 순서대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자율주행차의 책임,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이제 본론에 해당하는 거는 2번, 3번이죠. 자율주행차의 책임 조건, 그리고 자율성과 책임 간극의 문제, 책임 조건 두 번째, 감수성과 책임 간극의 문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차의 책임, 일단 간략하게 이게 왜 지금 문제가 되는가, 말하자면은 인공지능 윤리의 어떤 간략한 소개라고도 할 수 있겠고, 왜 그게 좀 중요성을 가지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특히 자율주행차와 관련해서 이미 오늘 세션에서 다른 선생님들께서, 다른 분들께서 이미 잘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자율주행차는 개발이 필요합니다. 분명히 지금 이미 개발을 하려고 전 세계가 뛰어들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 가지 필요성이 있겠지만은 항상 자율주행차를 소개하는 문헌이나 소개하는 데서 강조가 되는 거는 안전의 문제예요. 예. 일단 대략 잡았을 때 지금 매해 120만 명 정도가 교통사고로 지금 사망자가 나오고 있고, 어쨌든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율주행차를 개발에 성공한다면은 많이들 보시는 지금 1,500개 대학 정도에서 쓰고 있는 인공지능 교과서 있지 않습니까? Artificial Intelligence Modern Approach라고 해서 최근에 스튜어트 러셀 교수님이 책을 내셨죠. 거기서도 자율주행차를 다루거든요. 거기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아마 현실적인 자율주행차, 특히 안전과 관련된 자율주행차의 목표는 아마 대략 지금 한 120만 명에서 왔다 갔다 하는 교통사고 사망자들을 한 10분의 1 정도로 줄이는 게 한번 노려볼 만한 목표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전의 향상이라는 게 자율주행차에 있어서 정말 강한 필요성을 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당연히 교통사고의 문제니까 어마어마한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죠. 어마어마한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당연히 사고를 나서 복구를 하고 처리를 하고 보험과 관련된, 또 재판과 관련된 온갖 사회적 비용들이 다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 어마어마한 비용과 경제적 손실이 있는데, 그런 걸 감소시키기 위해서라도 자율주행차는 당연히 필요하다. 그래서 당연히 엄청난 시장성을 가집니다. 개발만 된다면은 매우 큰 시장 경쟁력을 가진다. 그런데 이제 자율주행차의 특수성이 있는데, 이 부분도 종종 이제 언급이 되는 부분이에요. 어떤 부분이냐면은 소위 얼리 어댑터라는 분들이 있잖아요. 어떻게든 조금 기술이 말하자면 덜 개발되고 아주 시험적인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든 구해가지고 먼저 써보는 그런 분들이 계시죠. 얼리 어댑터라고. 근데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에는 아예 얼리 어댑터가 없는 거라고는 할 수 없지만은
다른 기술적 제품들에 비해서는 얼리 어댑터가 상당히 그 열기가 조금 낮습니다. 왜냐하면은 특수성이 있는 게 일단 아무리 그 안전에 대해서 뭐 매뉴얼이 주어지고 지침이 주어지고 자기가 조심을 한다고 해도 교통사고는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운전자 탑승자뿐만 아니라 아무리 그 확률이 낮다고 하더라도 교통사고라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자면 얼리 어댑터를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운전자 탑승자뿐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아까 그 길버트 토마스 박사께서도 얘기했는데 자동차나 교통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 전체의 편익과 안전 위험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자율주행차의 어떤 특수성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제가 오늘 다룰 거는 자율주행차의 책임의 문제입니다. 예, responsibility 문제인데 중요하고 분명히 필요한 기술이지만 아직까지는 상용화가 되지 못하고 있죠. 예, 적어도 목표로 하는 것만큼은 상용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용화 혹은 시장화의 장애물로서 있는 게 계속 얘기되는 건 기술적인 문제예요. 저도 이 발표 준비하면서 제가 주로 찾아본 건 사고죠. 예, 얼마나 많은 모델들이 이제까지 얼마나 그 교통사고를 냈는가. 제가 주로 찾아본 건 테슬라 쪽이었어요. 예, 테슬라 쪽을 찾아봤는데 제가 정확한 자료는 지금 아직까지 확인을 못 해봤지만은 대략 11건에서 12건 정도 지금 테슬라 그 C 모델이 교통사고를 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하루나 혹은 이틀 전에 테슬라 모델이 또 사고를 냈습니다. 예, 테슬라 모델이 사고를 냈는데 되게 좀 공교로운 게 플로리다 쪽에서 사고가 났거든요. 근데 일반 어떤 보행자나 자동차를 친 게 아니라 그 고속도로 주변에 이렇게 세워놓은 순찰차 있잖아요. 순찰차를 치었대요. 테슬라 모델이. 그게 아마 하루인가 이틀 전에 플로리다에서 일어난 겁니다. 저도 이거 찾다가 찾은 건데 어쨌든 그래서 어떻게 그런 일들을 최대한 없앨 수 있느냐 이런 거를 지금 당장 우리가 지금 차를 사고 바꾸고 하는 것처럼 상용화를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해결하는 게 기술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인데 제가 따지고 싶은 거는 오늘 그 윤리적인 문제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이게 안전하게 되고 적어도 이제 인간 수준 혹은 인간 수준 이상으로 사고가 덜 난다 한들 사고는 날 수 있는 거거든요. 사고는 어쨌든 납니다. 확률이 적다 하더라도 나고 교통사고는 그 특성상 한번 사고가 나버리면 피해가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사고율을 낮추느냐, 얼마나 사망자 수를 낮추느냐, 얼마나 그 피처 같은 거를 잘 지각해가지고 원활하게 효율적인 경로로 운전을 하느냐, 이런 문제가 기술적인 문제라면은 윤리적인 문제는 사고가 났을 때 어쩌할 것이냐, 이게 윤리적인 문제입니다.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말하자면 누구의 탓이냐, 혹은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인가, 혹은 더 나아가서 정책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연결을 해보면은 어떻게 보상을 지울 것이냐, 이런 부분과 관련된 게 넓게 봤을 때 윤리적인 문제인데 아시겠지만 1과 2는 그러니까 기술적인 문제랑 윤리적인 문제는 어느 정도 독립적입니다. 예. 아무리 사망자를 뭐 100명에서 50명으로 낮춘다, 뭐 신호를 더 잘 읽을 수 있게 한다, 사고율을 낮춘다, 이런 문제랑 사고가 났을 때 누구의 잘못이냐, 누구한테 책임을 물을 것이냐, 안 물을 것이냐, 이 문제는 분명히 다른 문제거든요. 제가 따질 건 그래서 오늘 그 두 번째 문제, 윤리적인 문제입니다. 책임의 문제예요. 그래서 기술적인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도 윤리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상용화를 허용할 당위가 많이 약해집니다. 사고가 안 나게 하는 법, 안전하게 만드는 건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사고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윤리적이고 정책적인 가이드라인이 있어야죠. 사고가 난 뒤에 만들어내는 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리 이제 준비를 해야 되고, 여기에서는 분명히 윤리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자율주행차 관련해서, 그리고 인공지능 윤리 일반의 어떤 특징인데, 그리고 이것 때문에 많은 이제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어떤 논란도 일어나고 있는 건데요. 윤리적인 문제가 현실적 상용화를 강력하게 제약을 합니다. 예, 이건 특히나 인공지능이 많이 이제 퍼지면서 더 이제 강화된 경향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항상 뭐 지금은 이제 그 진부해진 논란이지만은 인공지능 윤리학이 뭐 그 아주 이제 그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은 그냥 뭐 규제를 만들어서 정당화하려는 거 아니냐, 규제 정당화의 근거를 그냥 제시하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보시는 분들 계세요. 규제를 정당화할 거냐 하지 않을 거냐라는 문제 이전에 정당화한다면 왜 정당화해야 되는지, 또 정당화 근거가 무엇인지 이런 걸 따져보는 게 사실은 인공지능 윤리학이죠. 예, 윤리학은 그런 분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인공지능 윤리의 특수성을 감안해서라도 상용화를 위해서라도, 예, 그런 현실적인 상용화를 위해서라도 자율주행차의 책임 문제는 어떤 식으로라도 고려가 돼야 될 부분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그 2019년에 테슬라에서 소위 자율주행차라고 이제 그 출시를 한 그 모델 S라는 모델이 있어요. 예, S 모델. 이 2019년에 플로리다에서 그 사고를 냈을 때 사진입니다.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2019년 4월경에 어떤 그 운전자가 그 전화가 왔대요. 운전 도중에 전화가 와서, 그리 복잡하지 않은 도로 상황이었는데, 그냥 아주 로컬에 있는 아주 복잡하지 않은 도로 상황이었는데, 전화가 와서 운전 도중에 전화를 받기는 그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토파일럿 모드로 모델 S를 돌려놓고 전화를 받았대요. 전화를 받고 통화를 하는 도중에 몇 분도 하지 않았어요. 예, 몇 분도 하지 않았는데 통화를 하다가 전화기를 떨어뜨린 겁니다. 전화기를 떨어뜨린 전화기를 줍고 일어서는데 이 모델 S가 신호를 읽지 못하고 그냥 직진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차를 치였습니다. 이 사건이 상당히 그때 그 뉴스도 많이 나오고 그 주목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생존자의 증언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율주행차들이 사고가 한번 터지면 상당히 크게 터지거든요. 좀 이제 약간 거친 비유긴 한데 자율주행차가 사고를 일으킬 때 사고의 양상이라는 거는 조금 약간 과장해서 말씀을 드리면 눈 감고 운전하다가 치는 거랑 비슷하게 사고가 나요. 왜냐하면 신호를 읽지 못하거나 잘못 식별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사고가 나는 거기 때문에 되게 크게 나거든요.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보다.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알겠지만 완전히 앞부분이 완전히 다 날아갔죠. 그래서 보통 이제 변호사를 통해서 이제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았으니까 변호사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살아남은 운전자가 그때 상황이 어땠는지를 생생하게 증언을 해서 그때 이제 뉴스와도 많이 되고 주목을 받았었는데, 항상 그 운전자분이 계속 강조하던 게 너무 빨리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미 그 전화기를 줍고 난 뒤에 상황을 확인하니까 자기가 어쩔 수 없었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수습하는 장면이고요. 예, 이게 희생자 분이세요. 예, 그 차가 이제 들이받았는데 이제 들이받친 차에 타고 있던 22살 그 대학생입니다. 예, 나이벨 비나베네즈라고 해서 이제 희생자. 예, 그 2년 전 그 테슬라 모델 S 사고의 희생자인 거죠. 예.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틀 전에도 그 테슬라 모델이 이제 사고를 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순찰차에 치였다고. 뉴스를 확인을 하면은 이게 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뉴스는 처음에 이제 한 몇 줄 정도로 해가지고 요약을 해주는 식으로 뜨잖아요. 그래서 그 이틀 전에 그 일어난 사고의 요약을 보면은 뭐 사고를 냈다, 하필이면 그게 그 순찰차였다, 그리고 테슬라의 주식에는 실질적인 영향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제 책임 조건인데요. 여기 책임 간극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제가 사실 말씀드릴 게 이 부분이거든요. 자율성과 책임 간극의 문제인데요.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됐을 때, 특히 지금 이제 개발 단계에서 지금은 뭐 3단계 아니면 4단계까지 막 이렇게 보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게 만약에 상용화가 됐을 때 누구에게도 말하자면 그런 상용화가 됐을 때 사고가 일어났을 때 누구에게도 책임을 쉽게 지울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자율성은 책임의 필요 조건이죠. 예, 자율적인 행위자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가 있죠. 자율성만으로 책임이 성립하는 건 아니지만 자율성도 없다면은 책임은 당연히 물을 수가 없겠죠. 예,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자율성 개념은 당연히 자율주행입니다. 어쨌든 셀프 드라이빙 시스템이 어쨌든 그 운전을 한다 자율적으로. 예, 자율주행의 개념이 바로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자율성 개념이 되는 거고, 이거 많이 그 받아들이는 자율주행 단계가 있습니다. 이 SAE라고 해서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Society of Automotive Engineers International이라고 해서 SAE라고 하는데 6단계 구분을 많이 써요. 이거는 그 현장에서도 많이 받아들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0단계부터 5단계로 해서 전체 6단계인데 제가 말씀드릴 거는 3단계부터예요. 왜냐하면은 의미 있게 자율주행을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적어도 3단계부터거든요. 예, 지금 그 3단계를 잠깐 보시면은 자동차에 장착된 자동주행 체계, Automated Driving System이 어떤 환경에서는 운전자의 모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어떤 환경에서는요? 그런 환경에서 인간 운전자는 Automatic Driving System이 그렇게 하도록 요청할 경우에 언제라도 자동차의 제어를 넘겨받을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이외의 모든 환경에서는 인간 운전자가 운전의 임무를 수행한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 아니라 항상 운전할 때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는 통제권을 넘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넘겨놓은 상태에서도 혹시나 자율주행 시스템이 이건 내가 못하는 거다. 당신이 운전해야 돼라고 제어권을 넘길 때는 바로 그걸 받아서 자기가 다시 통제를 할 수 있어야 돼요. 3단계는 그런 단계입니다. 4단계도 보시면은 일부 환경 조건에서, 모든 조건이 아니라 일부 환경 조건에서는 자동차에 장착된 그 자동 시스템이, 자율주행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운전의 모든 임무를, 즉 운전을 하면서 동시에 운전 환경을 모니터하는 일 전부를 수행할 수 있다. 이런 범위에서 인간은 운전 환경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없다. 5단계가 소위 그 무슨 아주 이상적인 자율주행 그 자동차죠. 그 SF 영화나 이런 데서 나오는 것처럼 인간이 전혀 운전할 필요가 없는, 모든 환경에서 자동차의 모든 임무를 다 맡는 그런 겁니다. 5단계 같은 경우에 지금 현실적으로 얘기되고 있지는 않고요. 제가 주로 말씀드릴 거는 3단계 아니면 4단계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SAE에서도 지금 3단계나 혹은 4단계를 목표로 개발을 시행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차의 책임을 따질 수 있는 자율주행 단계는 3단계 이상입니다. 3단계 이상이고, 바로 여기서 아까 3단계 내용 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 운전권, 통제권을 넘기는 문제가 발생을 해요. 3단계 이상에서는 인간 자율주행차 사이에, 그러니까 운전자랑 자율주행차 사이에 통제권의 이전이 일어납니다. 어떤 상황에서 그 자율주행 시스템 운전을 하다가 안 된다면은, 이게 안 될 것 같다고 하면은 사람한테 운전권을 넘기는 거죠. 그래서 통제권 이전의 양상에 따라서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이게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에요. 3단계의 어떤 결정적인 제약이 있는데, 말하자면 주의의 의무가 있습니다. 운전자는 설사 이제 오토파일럿 모드로 돌려놓고 자율주행 자동차에게 통제권을 맡긴 상태라도 언제든지 그걸 돌려받을 수 있을 정도로 주의를 기울이고 있어야 돼요. 졸고 있거나 딴짓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간은 자율주행차가 요청할 때 언제라도 통제권을 넘겨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3단계의 결정적인 제약이거든요. 근데 이게 꼭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지 실제로 운전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언제든지 넘겨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건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넘기는 와중에 통제권이 붕 뜨는 경우가 생깁니다. 시간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인간이 통제권 이전을 인지하고 통제권을 받기까지, 그러니까 어떤 신호가 왔을 때 내가 지금 운전해야 되는구나, 핸들에 손을 얹고 페달에 발을 딱 올릴 때까지, 그때도 꽤 시간이 걸립니다. 꽤 시간이 걸리고, 심지어는 핸들을 잡고 페달에 발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너무 짧아서 통제할 수 없는 경우도 생깁니다. 상황 판단하고 통제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 그래서 어떤 경우가 가능하냐, 통제권 이전에 인지는 했지만은 미처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제권을 받았지만 너무 늦게 받았기 때문에 사고를 미처 피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두 경우에 만약에 사고가 일어나면 그거 누구 책임일까요?
이 두 경우의 사고가 일어났다면 누구의 책임인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책임 귀속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게 논리적으로는 세 가지잖아요. 인간 운전자가 있을 수 있고 자율주행 시스템이 있을 수 있고 또 그 자율주행 시스템을 설계한 쪽이 있을 수 있겠죠. 세 입장이 다 각자 할 말이 있다는 겁니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시간이 모자라서 통제권을 갖지 못했거나 또는 가졌더라도 판단해서 사고를 피할 시간이 부족했다라고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운전자의 책임이라고 하기 힘들죠. 예. 통제를 아예 못했거나 받았다 하더라도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니까. 자율주행차 입장에서도 그 할 말이 있는 건데 스스로 이제 판단에 따라서 통제권을 이전했습니다. 자율주행차 입장에서는. 그리고 단지 인간이 못 받거나 받았는데 제대로 인간이 잘못해서 사고가 일어난 거기 때문에 자율주행 시스템의 문제라고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자율주행 책임이라고도 하기 힘듭니다. 그럼 마지막 남은 건 그 설계자 입장인데, 설계자 입장에서도 할 말이 있어요. 설계자 입장에서도 규정을 모두 지켜가지고 자율주행차를 설계를 했고 설계상 결함이나 오작동이라고 이건 보기 힘들다. 따라서 설계자의 책임이라고도 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책임 그 주체들이 전부 다 어디에 책임을 귀속시켜야 될지 애매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이런 상황이 4단계에서는 안 일어나느냐? 4단계에서도 일어납니다. 4단계를 잘 보시면은 일부 환경 조건에서 자율주행차는 전적으로 운전을 도맡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일부 환경 조건이고 다른 환경 조건에서는 결국 또 인간이 운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다른 환경 조건에 변화가 생길 때 3단계와 동일하게 통제권 이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3단계와 그 동일한 책임 그 귀속의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책임 간극의 문제라고 하는데요. Responsibility Gap이라고 해서 통제권이 붕 뜨면서 책임 소재도 같이 사라져버리는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무슨 트롤리 딜레마라든지 그런 사고 실험하고 약간 다른 게, 이건 충분히 통제권 이전 상황에서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사고가 일어났을 때 이거는 안타까운 사고다. 아무한테도 책임을 지울 수 없다. 과연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 쉽게 그렇게 볼 수가 일단 제 직관에서는 그렇게 쉽게 처리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행 3, 4단계의 문제를 보시면은 통제권 이전에 인간의 주의 의무만을 명시하고 있어요. 언제든지 그 운전권이 넘어올 때 그걸 캐치를 해서 바로 이제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럴 주의를 기울이고 있어야 된다는 인간의 주의 의무만을 명시할 뿐 자율주행차가 어떤 조건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차는 준비된 인간이 통제권을 넘겨받아서 사고를 피할 수 있을 시간 이전에 통제권 이전 요청해야 한다는 규정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규정이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제약이 있는 거죠. 인간에게 통제권 이전을 해야 할 모든 가능한 위험 상황을 자율주행차가 예측하고 다 제때 인간한테 알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때늦은 떠넘기기의 문제, 자율주행차 시스템이 인간한테 자, 난 못하겠다 받아라 하면서 늦게 통제권을 넘기는 문제는 항상 상존합니다. 이럴 위험은. 그래서 이게 이제 자율성과 관련된 책임 간극이 일어날 수 있다. 3단계, 4단계와 관련해서. 그리고 다음으로 말씀드릴 거는 감수성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약간은 조금 말하자면 철학적인 그 책임과 관련된 철학적인 논인데요. 3, 4단계는 물론 5단계 자율주행차까지 봉착하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그래서 도대체 이제 자율주행차가 인공물인데, 인간이 만들어낸 인공물인데 그게 책임을 씌운다는 게 과연 가당키나 한 얘기냐, 여기에 관련된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말하자면 자율주행차는 애당초 근본적으로 도덕적인 행위자일 수 있는가,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감수성이 여기서 이제 도입이 되는데요. 몇 가지로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책임의 주체가 된다는 게 뭐냐, 일종의 개념 분석을 해보면은 그 보상이라든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어야 됩니다. 예, 보상이 처벌을 받을 수 있어야 되고, 뭔가가 보상과 처벌을 받으려면은 그것은 칭찬이라든지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칭찬이나 비난의 대상이 되려면 그것은 자신만의 관점에서 뭔가 쾌락이라든지 고통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칭찬을 들었을 때는 기분이 좋아야죠. 그래야지 그게 칭찬이 되는 거죠. 그리고 처벌을 받았을 때는 뭔가 나빠져야 됩니다. 자기 입장에서. 예. 그래서
자기 입장에서 어떤 그 좋음과 나쁨을 느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인공물은 당연히 그런 거를 아직까지는 느낀다는 근거가 없죠. 그러니까 애당초 처벌을 한다, 보상을 한다 이런 개념 자체가 인공물에게는 아예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처벌을 한다, 보상을 한다는 개념이 아예 적용이 안 된다면은 과연 이게 책임을 지을 수가 있는 존재인가 애당초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감수성 문제가 이제 책임 간극의 문제를 또 일으키는데 정말 이제 모든 그 상황이 다 정리가 되고 3단계에서 5단계 자율주행차가 자신이 완전히 통제권을 가지고 설계상 결함도 없는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켰다. 이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책임 귀속의 문제가 제기가 될 텐데 비슷한 상황입니다. 운전자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느냐? 통제권이 없었으니까 책임을 질 수가 없죠. 그리고 자율주행차는 책임을 질 수 있느냐? 처벌과 보상이 불가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책임을 진다는 게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설계자의 책임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 설계자는 가정상 지금 규정을 다 지켰고 또한 모든 상황을 다 예측해가지고 완전한 전지전능한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는 없어요, 설계자가. 그렇기 때문에 책임을 아마 미룰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나왔던 자율성과 관련된 책임 간극의 문제가 다시 일어나는 것 같다. 그래서 이런 책임 간극의 문제는 원래는 그 군사 로봇, 킬러 로봇과 관련해서 처음으로 제기가 된 겁니다. 그런데 군사 로봇 같은 경우에는 약간 경우가 다른 게 보통 군사 로봇에 있어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가령 로봇 병사가 누군가를 잘못 오인해 가지고 대량 학살을 했다 이런 경우가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군사 로봇이기 때문에 말하자면은 그 지휘 계통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사가 크게 잘못을 해도 명령을 내린 상급자가 책임을 떠맡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군사 로봇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책임 이전을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아래 명령을 일방적으로 듣는 사람이 명령을 내리는 사람, 명령을 내리는 사람 쪽으로 책임을 이전시킬 수가 있는데 지금 자율주행차 운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지휘 계통이 있는 일방적인 관리의 관계라고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 지휘 계통이 미리 정해져 있어서 그에 따라서 책임 소재를 물을 수가 있지만 킬러 로봇의 경우에는 자율주행차의 경우에는 자율주행차의 자율성이 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수평적인 관계가 됩니다. 자율주행차가 알아서 판단해가지고 나한테 넘기고 또 내가 알아서 판단해서 운전권을 가져오는 이런 수평적인 관계라서 이런 지휘 계통이나 수직적인 위계에 근거해서 책임을 떠넘기는 것도 힘들 것 같다. 그래서 대안이 있다면은 아까 고통이나 처벌이나 보상 이런 걸 얘기를 했는데 그런 감수성 개념이랑 책임 개념을 아예 분리해 버릴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은 이게 이제 고통을 못 느끼는데 과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거냐? 혹은 처벌을 받을 수 없는데 책임을 진다는 거냐? 이런 여러 가지 좀 직관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자율주행차는 다양한 책임 간극의 문제를 좀 일으키는 것 같다. 그리고 이런 게 이제 일견 좀 해결이 어렵거나 또는 널리 퍼진 어떤 직관들 어떻게 이제 인공물한테 책임을 지운다는 얘기냐 그런 널리 퍼진 직관들의 수정을 요구를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독립적으로 좀 다뤄져야 될 인공지능 윤리학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